식물과 동물, 인간 등의 바이오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공학 기술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이경환 전남대학교 융합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 교수님, AI로 열어가는 디지털 농업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남대학교 이경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보셨겠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파도가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도에 잠식되느냐 아니면 이 파도를 이용해서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가느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도 이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관성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원래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인자들이 많은 거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야도 농업 분야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가 최근에 있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내년도 라스베가스에 개최되는 CES의 초대 처음 메인 무대의 주 강연자로 세계 최대 농업기계사인 존 디어의 CEO가 지금 선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농업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 어떤 지능정보 기술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현재 농산업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농업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 분야를 조금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원시적인 농기계, 양수기, 경운기 같은 게 60년대 말에 일본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계화 농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박정희 이제 시대부터 녹색혁명이 일어나면서 비료 종자가 이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계화 농업, 농생물화학 농업이 기원되고, 이게 이제 한 2000년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우리 단기간에 경제도 압축 성장했듯이 농업 부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농업 부자도 지금 선진국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농업에서 어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농업 다음에는 이제 자동화 농업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고요. 자,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 농업, 소위 말하는 데이터 인공지능에 기반하는 디지털 농업 시대로 전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들으셨겠지만 세포 배양을 통해서 어떤 고기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대체육이랄지 이런 형태의 농업, 바이오 농업, 분자 농업 형태로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특히 일본 선진국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진국에 도달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모델을 만들고 이걸 이제 후진국들에 전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고요. 이것들이 아마 이제 디지털 농업, 데이터 농업 이것들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타 산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만은 농업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 인구 감소가 아니라 거의 급감이고요. 농업 인구가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도 인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농촌 소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무인화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계 인구 증가 2050년도까지 100억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반해서 이제 식량 공급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의 한 46%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요. 나머지 54%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글로벌한 이슈가 없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이번과 같이 코로나랄지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고기에 투입되는 사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던 나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업에서 생산해서 쓰는 탄소 중립은 약 한 3%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생산해서 소비 전 과정을 합치게 되면 전체의 약 한 26%가 탄소가 농업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난제 속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소위 말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 발전하게 돼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변화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해야 되는 우리가 시점에 좀 있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뭘 해야 될 것이냐? 첫째, 이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2050년도에 우리가 지금보다 1.5배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지구에 큰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을 어떻게 이제 식량 생산을 가져갈 것이냐, 이 주어진 문제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농업에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이제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업이 산업적 역량을 강화해서 자생적인 산업으로 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시발점이 이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넓고, 그래서 이 스펙트럼 넓은 단계에서 어떻게 가치 사슬을 만들어서 산업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농업하게 되면 굉장히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50년 60년 농업에 종사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90도로 굽어진 허리, 새카만 얼굴, 갈라진 손등입니다. 이런 산업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산업에 투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농업에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보면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저희들이 이제 비료나 농약, 이렇게 생물화학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증산해 왔습니다. 2000년대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이러한 생물화학 중심의 농업으로서는 할 때까지 다 왔습니다. 더 이상 이걸 증산을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다음에 수확량이랄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도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분야에서도 선진국을 중심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산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도 농업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몬산토와 바이에른이 합작해서 지금 데이터 농업, 디지털 농업, 서비스 농업을 구현하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는 것들은 뭐냐? 큰 농경지에 인공위성이랄지 드론을 가지고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농자재를 투입하십시오 라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농민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농자재를 투입하십시오 라는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투입하라고 했으면 누군가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농민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요 처방전이 왔을 때 그 처방전들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기존에 있어서 농민이 모든 것 하는 걸 시대에서 이제 기업이 농업을 짓는 형태로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이제 농기 회사인 존대에서 2019년에 이런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래 농업인데요. 비가 오게 되면 이 비가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되고 이 내 농경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게 작물의 수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수확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처방전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경지뿐만 아니라 농기계, 센서 모든 게 커넥티드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농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기계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모바일 오피스 형태로 변해가고요.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마찬가지로 중앙 관제소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확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춰가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이 모니터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농업을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처방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방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처방전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추천한 처방전이 옵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정도 기술이 앞으로 한 20, 30년 안에 이제 구현될 거다라는 현상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미래 농업은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한 10년 전에 좀 구상을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 분야에서 저는 이제 농업을 크게 생산, 유통, 소비라는 시스템으로 세 개의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다 보니까 생산 분야에서 이제 투입되는 인풋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출력 아웃풋이 있을 겁니다. 생산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노동이랄지 농자재, 비료, 농약, 에너지가 투입이 돼서 아웃풋으로서는 수확량이랄지 품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농업은 굉장히 많은 투입을 통해서 수확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갖다가 비효율적인 산업, 저생산성 산업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입될 노동력이 없고요. 비료, 농약 많이 투입하게 되면 소비자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수확량과 품질을 낮춰야 되냐? 그럴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인풋을 줄이면서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것이냐? 이것이 디지털 농업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이제 생산 분야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주행인 토양이랄지 기상의 작물들을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센서들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AI는 그걸 객체를 인지하고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엣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 클라우드로 아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클라우드는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작물이 어쩌다, 토양이 어쩌다 이런 상태 정도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상태를 기반으로서 처방전을 내놔야 됩니다. 어떤 비료, 어떤 농약을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뿌려야 되는지 그 처방전을 내놓게 되고요. 그럼 그 처방전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봇이 그 처방전대로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AI는 아마 이제 영농관리 의사결정에서는 객체 인지라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AI는 이제 로봇이나 정밀종에 투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 원 사이클을 돌리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게 되고 효율성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인풋을 미니마이즈하고 아웃풋을 맥시마이즈하는 최적화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농업이라는 것은 한 작기 돌리는데 통상 1년 걸립니다. 근데 특히 작물에 따라서 인삼 같은 경우는 6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기를 한 번 걸리는데 6년 걸리는데 이걸 10번만 돌려도 60년 걸리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100년치 농업을 2년, 3년 안에 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인풋을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극대화하는 농업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은 철저하게 생산자 중심입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잘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중심에 소비자의 어떤 요구사항이 생산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요. 수요가 많게 되면 또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분야는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서 생산과 소비의 사이에서 버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과정에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이 데이터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계속해서 클로즈 루프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밸류체인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BM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이 앞으로 비전 있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태어날 것이냐, 이것이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데 이런 분야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농업을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항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이항이 됩니다. 근데 이게 비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가지고 그 드넓은 농경지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 정확도가 한 95% 되고요. 자, 인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열 간의 간격이랄지 작물 간의 간격을 압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30, 20cm. 그렇게 봤더니 결주율이 12.8%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확을 하자마자 벌써 수확량이 12.8%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수확량을 올리려고 비료 농약을 투입하면 아무리 투입해도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드론을 이용해서 벼 한 구리의 GPS 좌표를 다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그릴 수 있고요. 이 지도 기반에 의해서 미래 무인 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별을 3차원 모델로 해서 요 나달의 개수를 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실제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해보니까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밖에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왜? 벼가 흔들리다 보니까 3차원 모델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드론 영상을 찍고 요 나달의 면적만을 저희들이 좀 추출해 냈습니다. 그랬더니 수확량이 예측도가 한 90%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종합적인 정보들을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농업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웹을 만들고 거기에 이 모든 정보를 올린 다음 이제 농민이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이제 무인화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어느 누가 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아마 이제 드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농경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좀 모니터링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사람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동물의 개수도 파악하고요. 사람이 걸어 있는지 이렇게 앉아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한 20m 상공에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사람이 서서 몇 명이 걸어가고 있다. 현재 동물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있다. 비닐하우스가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에 있어서도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 말씀드렸지만 그 벼 한 그루를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수 쪽으로 갔습니다. 과수 드론으로 영상을 측정하고 이게 3차원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수들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인식하고 카운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로봇을 이용한 어떤 지도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도 기반에 의해서 로봇을 운영하게 되면 고가의 센서들을 조금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농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3차원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로봇 무인화 형태의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차원 이렇게 과수원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바이오매스인데요. 바이오매스는 그 작물의 수확량의 잠재력이 기준 수확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차원 지도에서 이 바이오매스를 측정해가지고 이걸 다 지도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매스가 큰 데는 어떤 우리가 농약을 뿌리는데 전체 뿌리지 말고 거기에 높이에 맞게 좀 일부만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큰 지역은 농약을 좀 많이 뿌리라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농약 절감률이 약 한 40%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으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과수원입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3차원 이렇게 영상을 찍고 3차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3차원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 기법을 써서 각 과수에 맺혀 있는 사과 개수를 갖다 카운팅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과의 각각의 위치를 3차원 좌표로 저희들이 다 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한번 띄우게 되면 각 사과 과수 현재 사과가 몇 개다, 그 각각의 사과 위치가 몇 개다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어떤 지역은 수확량이 높고 어떤 지역은 낮고 그럼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정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지역을 커팅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 겨울에 이렇게 3차원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게 전정 전문가가 전정해야 될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좌표화가 되고요. 이 좌표화된 정보를 갖다가 로봇한테 전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실제로 과수원에 가는 걸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과수원 현장에서 한 30cm 정도 오차가 납니다. 여러 가지 좌표 변환 때문에.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로봇 자체가 30초 내의 반경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1차 버전이고 2차 버전으로서는 저희들 전정하기 전과 후에 영상을 찍어서 3차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습해서 스스로 전정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로봇하고 응용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과수원 관리에서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치킨이랄지 삼계탕을 기르는 이제 육개사입니다. 그래서 육개사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각각의 개수를 카운팅했고 각각의 아이들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닭이 하루에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사료는 몇 번 먹었는가, 물을 몇 번 먹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육 관리가 어떻게 하는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남 나주에 50헥타르 약 축구장 한 80개 정도 되는 위치에 실제로 지금 시범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좀 완공이 되게 되는데요. 완공이 되게 되면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컨셉은 모든 정보가 관제센터로 들어오고 관제센터 의사결정에서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BM을 만들겠다는 서비스 포털할지 마켓플레이스 공고 정보 시스템 연정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농업의 외인을 좀 확장하고자 합니다.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가고 있는 로봇이랄지 ICT, 인공지능 분야 협력해서 농업도 이런 분야 쪽에서 좀 글로벌 리딩으로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